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수덕정사의 이수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가워요. 오늘은 소띠분들의 하반기 운세를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고 싶은데요. 네. 우리 소띠분들의 하반기 운세에 앞서서 우리 소띠분들만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특성이나 성격 이런 게 있으면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기본적인 성향은 여러분들이 앞에도 보셨을 거고 네. 또 들어서 알고도 계실 거고 저는 이제 간략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올해는 아직과 고집을 좀 버려라. 아직과 고집을 버려서 길을 좀 열어라. 길을 열어서 남의 얘기를 조금 경청을 하고 귀담아 듣고 귀담아 듣는 대신에 내 주장은 굽히지 말아라.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이 생각하셨을 때 우리 소띠분들이 아집이나 어떤 고집이 좀 많은 편인가요? 이제 다 마찬가지예요. 다 어느 띠든지 간에 장단점이 있는데 특히 이 소띠들은 본인이 혼자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분들이 많으시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릴 때부터 뭐 부모의 도움도 크게 없고 네. 그다음에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인덕이 별로 없어요. 뭐 하다못해 내 부모 형제 가까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만난 남이 네. 내 부모 형제만큼 내한테 덕을 주는 인연들이 많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 사실은 전반적으로 이 12띠들 중에 네. 최고 인덕이 없는 띠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인덕이 없다 보니 누굴 잘 안 믿어요. 또 누구 말도 잘 안 들어.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본인의 어떤 아집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그 아집이나 고집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왔고, 의외로 또 그렇게 묵묵하게 해오신 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부를 누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이. 근데 극과 극이에요. 뭐 모든 띠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올해는 운세가 뭐 상반기도 그렇지만 이제 지금 하반기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하반기 시점에 엄청나게 그냥 전체적인 하반기 운세가 로또 운세라고 보시면 돼요. 운기가. 예, 그래서 로또를 맞는데 아무나 다 로또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뭐 그 중에 되는 사람 대박 나고 안 되는 사람들은 힘들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어떤 인생의 삶의 운세 작용에 전부 다 로또가 들어와 있다. 전체적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 내가 시작을 하고 네. 뭘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에 한 7, 8년이 달라져요. 예.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올해 하반기에 굉장히 좋은 운기를 들어올 거라고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이분들 올해 상반기에는 그러면 좀 어떻게 상반기가 조금 될 듯 하면서도 잘 안 이루어졌어요. 뭔가가 보이긴 하고 손에 잡힐 것 같긴 한데 크게 잡힌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또 시작을 새롭게 하신 분들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시작했던 것보다는 잘 안 열렸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긴 한데 이제 예전에보다는 작년까지보다는 조금 많이 여러 가지로 조금 좋아지니까 그냥 견디는 건데 그분들이요. 네. 이제 이게 하반기 가면서부터 이제 열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로또 올 1년 로또라 했잖아요. 네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로또 당첨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평생 돈 걱정 일단은 안 하겠지. 그렇죠. 일단 로또가 당첨이 되면 금액이 얼마든지 간에 내가 평생 돈 걱정은 안 하고 살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럼 그걸 뭘로 의미하냐면 올해 로또 운세라는 것은 올해 이 상반기에 뭔가 시작을 하셨던 준비를 하셨던 노력을 하셨던 결과들이 네. 하반기에는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결정도 해야 되고 어떤 문서를 손에 쥐어야 되거든요. 이걸 지면은 로또 당첨이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평생 돈 걱정 안 하듯이 이 상반기에 시작했던 일들 하반기에 어떤 결정을 하고 문서를 지게 되고 결정 능력을 가지면은 그게 앞으로 7, 8년을 가요. 그 로또가 당첨된다는 것은 돈이 지금 올해 당장 뭐 한꺼번에 뭐 떼부자 되는 건 아니고 이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로또 당첨에 운이 들어 이 운기를 내 걸로 만들면은 향후 7, 8년 동안은 계속 대박으로 가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소띠 같은 경우는 말년 대박운이 있거든요. 네. 초년에는 거의 힘들어요. 전체를 놓고 보면은 초년에는 전부 다 고생도 많고 금전에 애로도 많고 여러 가지로 고생했던 부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꼭 또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 뭐 전체적인 운기도 지금 이 로또 대박운이 와 있지만은 네. 특히 50대를 좀 짚어드리고 싶은 게 이 50대 이분들이 지금 뭔가를 잘 결정을 해가지고 잘 성취를 하시면은 네. 향후
7, 8년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올해 시작을 해갖고 7, 8년 동안에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로또 운이 돼가지고 그게 금전으로 만일에 뭐 사업이든 금전으로든 그게 대박을 치고 간다. 그럼 평생 그대로 안고 가겠죠. 그래서 특히 제가 50대를 집어드리는 이유가 40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준비 단계고 네. 뭔가를 성취를 한다 해도 크게 성공하는 그 운기들이 조금 아직은 약해요. 근데 50대는 지금 거의 정점에 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연령대로. 그러면 54살 개축생분들이시겠네요. 예, 그렇긴 한데 이제 이 개축생들은 개축생 자체의 여러 가지 소띠 중에 개축생 이 분들이 그동안에 정말 최고로 소띠 중에 힘드신 분들이에요. 저는 맨날 우리 집에 개축생들 오시면은 전 눈물 나요. 정말 힘들게 살아오신 분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결정을 해라. 사고 좀 쳐라.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7, 8년, 앞으로 7, 8년을 책임질 그런 형제수의 금전운이 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올해부터 내년 하반기까지의 어떤 뭐 그런 금전운을 잘 잡으면은 앞으로 노년을 다 책임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로또 대박운이라고 자꾸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대 특히 개축생도 마찬가지고 이 50대에 맞네. 네. 그 개축생이 50대네. 그렇죠. 그러네. 개인으로 안 짚어도. 네. 그러니까 개축생들은 올해 조금 결정하는 능력을 가지셔야 되는데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직 고집을 내려놓고 네. 길을 좀 열어라. 길을 열어놓고 대신에 거기에 솔깃하지 말고 내가 살아왔던 그 고집 주장이 있잖아요. 그 고집 주장을 그대로 가래. 조금만 남의 길을 열어서 남의 얘기를 조금 참고를 해서 내 방향을 거기다가 조금 적용을 시키면은 크게 실수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모든 이게 운들이 열려 있을 때는요, 주변에 또 사기꾼들이 많아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그래서 길을 열어라는 내가 잘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예. 그래서 그렇지만은 하다못해 그 사람들조차도 다 10마디 중에 다 나쁜 얘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내가 그 얘기 중에 내가 정말 필요한 얘기만 잘 담아 들어서 내 것으로 만들면은 내가 대박 나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특히 개축생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을 주셨으니까, 개축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긴 인연이 들어와가 있어요. 사람으로. 그러니까 내 능력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 있어서 1억이 있어서 뭘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 해왔던 일에서 그 어떤 예전에 거래했던 사람, 인연이 됐던 사람 아니면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으로 인한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면 뭐 계약 같으면 공사 같은 거 계약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사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게 향후 몇 년을 가게 되는 거예요. 특히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조금 요즘 전반적으로 어렵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이 기한 인연이 들어오면서 관공서 쪽, 관공서 그런 공사나 예를 들어서 그런 쪽에 어떤 일들이 계약이 성사가 되면은 짧게는 3년, 길게는 한 7, 8년 가거든요. 이런 운들이. 그러면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올해는 특히 개축생들이 모든 게 로또 행재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사람 관리를 잘해라. 사람 관리를 잘하고 내가 마음을 비워야 되잖아요. 네. 비워놓고 열어놓고 좀 하다못해 옛날에 안 만났던 사람들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저녁도 먹고 또 옛날에 내가 사람을 뭐 이리 가려가면서 만났잖아. 이제 올해는 좀 가리지 말고 특히 이제 8월달까지 하반기에는 가리지 말고 사람을 좀 만나라. 그냥 그리고 내가 호주머니를 좀 열어라. 개축생들이 조금 엄청 돈에 대해서 네. 계산적이에요. 헛된 돈을 잘 안 쓰시는 분들이거든요. 필요 없이 이유 없는 내가 계산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덕이 안 되거나 손실이 된다 그러면 잘 안 만나는 성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호주머니를 좀 열어놔라. 내가 밥값으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썼다. 네. 100만 원 썼으면 그게 10억이 내가 들어올 수도 있다. 그 100만 원에 어떤 같이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술을 했던 사람들 중한테서 정보가 들어온다든지 소개가 들어온다든지 계약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내가 호주머니도 비우고 마음도 열어놓고 기도 좀 열어놓고 남의 얘기도 좀 참고를 하시면은 모르겠네도 저한테 고맙다고 전화 주실 분들 몇 분 계실 거예요. 지금 몇 분 보여요. 그러면은 궁금한 게 이분들이 너무 좋은 기회와 뭐 귀인운도 좀 들어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기운 때는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지만 이상한 나쁜 사람들도 좀 많이 볼 수 있는데 그걸 조금 거르는 방법이나 선생님 봤을 때 그런 게 좀 보이실까요? 이 개축생들은 좀 이렇게 뭐 해야 되나 우리같이 신명줄이 좀 있어요.
우리가 줄이 좀 세다고 얘기를 하거든. 직감 능력. 음. 직감 능력들이 굉장히 탁월해요. 그래서 본인들이 잘 지금까지도 어떤 사기꾼을 만난 거는 별로 없을 거예요. 본인들이 가려내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내가 처음 사람을 딱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 첫 인상 처음에 사람한 특히 개축생들이 그런 직감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본인이 보고 아니다 싶으면 안 만나거든요. 저도 신축생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나는 첫눈이 아니면 절대로 안 만나요. 음. 그래서 저도 그 때문에 손해본 적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개축생들은 올해 본인의 직감 능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두 번, 한 번에 단칼에 자르지 말고